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BM 3%대 강세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주말에 그쵸 44조짜리 수주 규모가 나왔을 때 그쵸 그 수주 공시가 나왔을 때 이야기를 드렸었죠. 두 가지 내용으로 공매도가 진행을 할 수 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매도 세력들은 일단 수주 공시가 나온 시점부터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손절을 하느냐, 그쵸? 손절하면 뭡니까? 매수해야 되죠. 그쵸? 그 손절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포지션을 유지를 하면서 내가 가격을 더 누를 만한 액션을 계속해서 취하느냐, 그쵸?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적극적으로 누르기에는 지금 상황이 조금 막혀 있는 상태죠. 공매도, 신규 공매도가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내용으로는 공매도에 대한 물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쵸? 뭐 무차입 공매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근데 뭐 다른 뭐 방법으로 계속해서 공매도에 대한 물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주말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에코프로 BM은요. 여기서 공매도가 눌러주잖아요. 그쵸? 공매도 세력들이 눌러주면 더 좋습니다. 매수 기회 주는 거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주말에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매수해야 된다고. 근데 월요일 날 그쵸? 급등해서 출발한 확정이다. 근데 따라가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자. 매수 기회 줄 거다. 하지만 따라갔을 때는 이 단타로 봐야 되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매도들이 만약에 숏 커버링을 만들 정도의 그 상황이 됐다. 정말 수주 공시로 인해서 그쵸? 갭 상승이 확정되었는데 그 확정된 갭 상승 상황에서 스퀴즈가 딱 나왔다. 그랬을 때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약간 기다리면 최적의 상황이 올 거다. 하지만 스퀴즈로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요런 뭐 상한가를 가거나 이런 상황이 나오면 추격하지는 말자. 오히려 내리는 게 더 좋다. 그쵸? 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니까. 공매도들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그쵸? 이 중국 쪽에서 좋은 이슈가 나왔죠. 리튬 가격에 대한 뭐 그런 부분 다 보셨겠지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원자재 쪽은요. 내려가면 올라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쵸? 수요는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반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쵸?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리튬 가격은 특정한 이 평균 가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마진율 있죠. 마진율은 뭐 굉장히 호황기, 그쵸? 굉장히 호황기일 때 뭐 한 9에서 10%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평균적으로 한 7% 전후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번에 나온 실적은 어차피 장기적인 이 평균치로 봤을 때 나쁘게 보면 안 된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이 뭡니까? 그쵸? 58만 원까지 갔었던 시장의 판단을 믿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시장의 판단을 믿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58만 원을 갔을 때는요. 시장의 판단 중에서 44조라는 이 기준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44조가 플러스 된 겁니다. 물론 여기서 증가한다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그쵸? 약간 애매하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 기사 내용이에요. 그쵸? 이 기사 내용인데 자 보세요. 43조 잭팟 에코프로 BM 30% 급등에도 증권가는 팔아라. 그쵸? 공매도 대규모 수주에 상승세 안착, 주가 고평가, 우려에 목표 주가 하향, 한 달 새 투자 의견 중립, 매도 증가하고 있다. 미친놈들입니다. 정신병자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상황은 전혀 안 나옵니다. 제가 왜 그런지 그쵸?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자, 제가 왜 그런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왜 지금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함께 매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지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기 전에 정배열을 먼저 만드는 이 과정 그쵸? 그런 부분에서 여기 매매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안내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한 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1000분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신고가 매매만 하고 있는 건 당연하고요. 자, 내용 보면 자 보세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그쵸? 하락 후 급등 중 그쵸? 2차 전지는 매수 가능하다. 그런데 가격과 시점이 중요하다. 자, 내용 보세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쵸? 에코프로 BM은 평가치가 높아질수록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평가치도 높아진다. 근데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매수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매수하는 게 맞지만요. 에코프로 BM은요. 고가에서 나오는 매물을 받아 먹어야 되는 올라가면서 매물을 받아 먹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이 구간 있죠. 그렇죠? 이 구간에서는 이미 조정이 끝났습니다.
그쵸? 그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 저는 신고가 매매만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에는 머트리얼즈를 매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머트리얼즈는요, 에코프로 BM의 평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머트리얼즈의 평가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머트리얼즈의 지금 평가치가 에코프로 BM의 5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싸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BM도요, 여기 44조의 이 추가적인 평가를 받기 전에 58만 원을 갔습니다. 그렇다는 건 시장의 판단이 지금 상황에서 최고가는 58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시간도 사실상 지금은 이제는 저가는 이미 확보가 됐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쵸, 공매도들의 사망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상세하게, 그쵸, 상세하게 내용을 준비해 놓고 있고, 자, 그리고 다른 신고가 매매를 제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요 내용입니다. 칩스 앤 미디어. 자, 칩스 앤 미디어 보면 여기 12월 8일이죠. 8시 54분. 그쵸? 8시 54분이고 칩스 앤 미디어 장시작 전에 나갔죠. 왜 장시작 전에 나갔을까요? 신고가 종목이니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움직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자, 여기 4%, 그쵸? 시가 4% 잡히고 지금 9%입니다. 5%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갔고요. 장중 고가까지 따지면 12.5%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건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 발생을 하고요. 왜 오늘 올라갈까요? 미증시에서 호재거리가 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호재가 뭐가 되느냐? 한 가지 내용이다. 일단 구글에서, 그쵸, AI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요. 이름이 제미나이예요. 제미나이고, 이걸로 인해서 그쵸, AMD를 포함해서 엔비디아까지 새로운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쵸? 그러면 미증시에서 강세를 보인 종목에 맞춰서 신고가 종목을 추릴 수 있는 스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없다면 그쵸, 소통방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제가 첨분까지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밑에 종목 카페24. 자, 카페24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 8% 상승, 그쵸? 시가 대비해서 그쵸, 2%대니까 한 6% 정도 수익 구간에 있고요. 장중 고가 19.7% 정도 상승폭까지 대비해서 고가에서 정확하게 매도 못하죠. 그쵸? 고가에서 5% 정도 포기하고 내가 그냥 던지더라도 시간 보세요. 8시 57분 장시작 전에 시장가로 사라잖아요. 이렇게 장시작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신고가 종목, 즉 어떤 종목이든 에코프로 BM, 뭐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주들 많죠, 그쵸? 그리고 미증시에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구글 모두 다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급등세를 보입니다. 이건 어떤 종목이든지 모두 다 동일해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 신고가 매매를 하지 않으면 꾸준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없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저가를 잡으려고 하지 말자. 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카페24가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다는 건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매수하는 건 왜 매수했다는 겁니까? 신고가 때문에 매수한 거고, 신고가 구간에서 왜 구글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그쵸, 투자 확정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까요? 저가를 잡지 않았을 때 내가 최단 기간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정말 신고가 구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그쵸?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를 한번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제가 1000분까지만 딱 무료로 받도록 할 텐데,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다는 걸로 인정을 하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그쵸,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기사 내용 있죠? 여기 43조 잭팟, 그쵸, 43조 잭팟.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요 내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 에코프로 BM은 지난 1일 삼성 SDI와 43조 8,700억 규모의 2차 전지용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다. 자, 근데 삼성 SDI 국내외 공장에 공급돼 글로벌 경쟁까지 선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는 상황이다. 자, 근데 여기에요. 전창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장기 생산 확장 계획과 그룹사를 통한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는 긍정적인데 밸류에이션 평가치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 요 내용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나요?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확정치인가요? 아니죠. 주가는요, 지금 실적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실적이 좋잖아요? 그럼 주가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미래 실적을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가를 공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에코프로 BM은 신고가를 만들고 떨어지기는 했지만 신고가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인 정배열로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밸류에이션 평가치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코프로 BM 볼까요? 자, 에코프로 BM이 지금 22년 기준에서 3,800억입니다. 그쵸? 계산하기 쉽게 3,000억이라고 잡고 지금 30조니까 PER이 100배예요. 100배. 그쵸? 이게 비싼 거 맞아요. 근데 올라간 주식들은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PER이 높습니다. 자, 제가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보시면요, 21년 초부터 그쵸? 급락 구간을 거쳤죠. 차트 봅니다. 자, 주봉으로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 내용이에요. 여기 21년 그쵸? 21년 1월부터 하락폭을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하락을 시켰죠. 어느 정도 빠졌습니까? 삼성전자가 96,800원 10만원부터 5만원까지 빠졌어요. 1년 반 동안.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실적 보여드렸죠. 어때요? 51조 6천억. 근데 1월 달부터 하락했다. 21년도의 실적은 22년도 1월과 2월이 돼야 나오죠. 그렇죠? 2월 달 돼야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4분기 실적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는 먼저 상승을 했으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발생하면서 상승을 하는 거예요. 원래 주식이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가격이 먼저 올라가요.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생깁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기죠. 실적은 1년이 지나서야 나오는데 실적을 확인하고 매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리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면 징그러워서 팔죠. 이런 상황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실적이 안 좋을 때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실적이, 에코프로 BM은 실적은 좋은데 주가 대비해서 실적은 비싼 건 맞아요. 근데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이 말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밸류에이션 부담. 그쵸? 수직 계열화는 긍정적이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고, 왜 이런 의도로 하는지, 그쵸? 공매도로 수익을 내려고 이런 이 작업들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개미를 털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 내용은 틀린 내용이다. 주가는 원래 밸류에이션 부담을 가지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성장성은 아직 안 꺾였다는 게 삼성 SDI 그쵸? 44조짜리 수주 계약으로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공매도에 대한 마지막 이 기회가 끝났다. 여기서 매수로 돌리지 않으면 마지막 기회마저도 없어집니다. 그쵸? 어쩔 수 없이 얘네는 죽을 운명에 처해 있고요. 이 밑에 내용을 보면 뭐 똑같아요. 뭐 통상 시장에서는 증권사의 중립 의견을 매도로 해석하는 것을 감안하면 그냥 뭔가 아닌 척 하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네요. 이 같은 조정은 에코프로 BM의 중장기 성장성은 인정하지만 현 주가에 반영되기에는 이르다는 걸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쵸? 에코프로 BM 봐요. 자, 에코프로 BM 보면 내가 판단하는 게 이르다는 게 아니라 시장의 판단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사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 구간 수익 못 냈거든요. 무서워서. 그쵸? 근데 여기서는 내가 매수할 수 있어야 돼요. 요 구간은 정말 무서워서 저도 못했습니다. 근데 요 구간은요, 당연히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신고가를 만든 작업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쵸?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신고가로 잡아야 된다. 즉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켜야 된다. 그리고 임박해 있다.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집중해야 된다. 그쵸? 요 내용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고, 제가 지금 가격이 낮아지는 부분까지 양방향으로 준비를 해놔서 이번 주에 계속해서 제가 이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신고가 구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 그쵸? 신고가 종목에서 제가 추려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 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그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